뉴스 할 때는 카메라 딱 석 대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앵커만 있고 이제 가끔 속보가 들어오면 이제 막 누가 뛰어 들어와요. FT 같은 분들이. 근데 이제 자주 들어오니까 이분이 뉴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새로 오신 분인가? 처음 보는 분인데 누구지? 근데 너무 가까이 오신다. 이랬는데 카메라 라인이 있으면 카메라 앞으로는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카메라를 딱 넘어서 했는데 빛의 속도로 오더니 마이크를 확 뺏어서 네 개의 도청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가려면 또 얼마나 놀라셨을까. 야, 이분이 나옵니다. MBC 최초 최연수, 최장수 앵커 기록을 모두 보유한 MBC 뉴스데스크 간판 스타. 이름이 곧 브랜드, 목소리는 지문 그 자체. MBC 전설의 끝판왕, 백지연. 이분이 나옵니다. 자, MBC에서 정말 특히 예능에선 보기 힘든 MBC 레전드 앵커십니다. 백지연 씨가 18년간의 섭외 끝에 라스에 출연하셨다고요. 언제부터 섭외한 거야? 우리도 대단하다. 매년 5번? 매년 5번. 정말 많이 섭외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나오신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네. 저희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며느리랑 그 라스를 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그럼 나가야지. 나가야 되겠다. 네.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얼마나 한국이 그립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들을 위해서. 백지연 씨가 우리 MC들 중에 만남을 좀 이제 기대했던 분이 이제 떠는데 그게 그렇죠. 유세윤 씨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대로십니다. 아 진짜요? 이거 주고받는 덕담이죠. 네, 제가 무릎팍도사에서 뵀잖아요. 예. 15년 됐나 봐요. 벌써요? 네,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네. 그때 저보고 제 목만 쳐다보셔갖고. 목에 주름이 하나도 없으셔서 목에 주름 진짜 하나도 없어요. 20대예요, 목고만. 먹고만. 그대로지네요. 지금도? 여자는 목고만해, 목고만. 근데 유세윤 씨가 그때 제 목을 보고 어찌나 놀래시든지. 놀라워요, 전 지금. 그래갖고 이제 제가 뭐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어도 그게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목이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목을 좀 보습제도 많이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휴대전화 볼 때도 이렇게 숙이고 보면 잡히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 나름 뭐 노력을 이제 많이 그런 하시네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고개 들어 두턱 돼 그러셨어요. 그때 이중턱이라고 안 하고 얘도 어른들은 두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너 그걸로 사는 거야. 너 그걸로 사는 거야. 그런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현이는 진짜 솔직한 예로 긴 인중에 짧은 턱 그리고 두 턱이 정말 매력적이야. 얘기만 들으면 되게 칭찬이 아니라 긴 인중이요? 인중이 길어요? 이게 좀 긴데 턱은 좀 짧고 또 여기가 두 턱이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야. 묘한 조화. 묘한 안 없어지더라고요. 자, MBC 뉴스데스크의 신화입니다. 백지연 씨가 최초, 최연소, 최장수 타이틀을 지금 모두 보유 중이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네. 누군가가 중간에 이렇게 바꿀 줄 알았는데 오래 했네요. 근데 8년 하셨나? 네? 몇 년 하신 거예요? 저 8년 3개월. 예. 근데 사실 제가 시작한 게 88년이에요. 너무 옛날 사람 같죠? 서울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사실 요 몇 년 사이에 아주 네. 놀랍게 발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어디 여자가 감히 암탉이 오면 망해 뭐 이럴 때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1등을 해서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3개월 만이에요. 어우 대단하시다 진짜. 예, 대학교 그럼 이제 졸업하고- 그 당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코 앵커신 거죠? 네, 그렇죠. 코 앵커죠. 엄기영 씨랑 같이 하신 거 누구랑 하신 아니에요. 엄기영 앵커는 뒤에. 제가 하는 동안 3번이 바뀌었는데 엄기영 앵커는 3번째고 강성구 앵커. 강성구 사장님 네. 머리 하얀신 분. 네네네. 어. 강성구 앵커 다음에 추성춘 앵커. 도쿄 특파원 추성수입니다. 그 다음 3번째가 이제 엄경 앵커. 예, 그래서 제가 수습 사원일 때 이제 회사에서 우리도 이제 여성 앵커를 투입해서 코 앵커를 해보자 이렇게 돼서 사내 오디션을 했는데 전 이제 수습 사원이니까 자격이 없는데 그냥 선배들 하시는데 가서 너희는 견학해 이렇게 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제 1등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수습이 1등해? 이건 무효. 그래서 다시 한 거죠, 오디션을. 그래서 전체 사내 오디션을 2번째로 다시 했는데
또 1등이에요. 또 1등. 그리고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TV 뉴스를 많이 안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TV 뉴스를 보는 게 하루에 모든 일과였어요. 소식을 알수 채널이 두 개밖에 있었으니까. 없고 예, 맞아요.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 한 30%였으니까. 그래서 수습 사원일 때 9시 뉴스를 했고 8년 3개월. 어우, 그래서 이제 대단하시다. 최연소 최장수 앵커를.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카더라라든지 루머 해서 네. 이제 위에서 이제 뭐 찍어서 누른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이제 그때 뒷배가 이제 제가 있었다. 백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권가 백곰의 딸이다. 큰 손. 백곰이요? 아, 그때 큰 당시에 손. 뭐 증권가 백곰이 있다면 그런 백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권가 큰 손, 딸이다. 백곰의 딸이다. 그래서 뒤에 막강한 자금력으로 회사를 밀어붙였다. 그럴 수 있.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10년치 있지. 광고를 샀다. 왜냐면 너무 전에 없던 일이 있으니까. 근데 수습이 앵커 되는 거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진짜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지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회사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모험이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뉴스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뭐 선배가 나는 반대했어. 근데 왜 네가 뽑혔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모험이야. 내가 네가 6개월을 버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이 정도의 그런 오히려 그게 저를 더 좀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대표 앵커가 되겠어. 누구도 날 내려가라고 못해. 그러니까 이제 파이팅이 좀 생기는 그래서 파이팅이 생긴 거죠, 오히려. 맞아.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독약이 아니라 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부터 멘탈이 이렇게 강하셨어요. 왜냐면 그때는 어린 나이니까 더 좀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회생활이잖아요. 멘탈이 약하디 약하죠, 정말. 그냥 바로 깨지는 유리 멘탈이었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떨려서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광화문 백곰도 다 헛소문이고 그냥 소시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제 마음을 이렇게 다지고 아이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대단하시네 진짜. 네. 자 우리 저 백지연 씨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송 사고가 많은데 역대급. 그래서 저도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건 워낙 유명했고 해외 토픽에도 났는데 내 귀에 도청장치. 그때 제가 뉴스 앵커가 되고 나서 3개월 정도 있었던 일인데 생방송을 하는데 뉴스 할 때는 카메라 딱 석 대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앵커만 있고 이제 가끔 속보가 들어오면 이제 막 누가 뛰어들어와요. FT 같은 근데 분들이. 이제 자주 들어오니까 저는 진행을 이제 이 옆에서 강성구 앵커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의 순서로 받을 차례. 넘어가니까 네.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뉴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새로 오신 분인가? 처음 붙는 분인데 누구지? 근데 너무 가까이 오신다. 이랬는데 카메라 라인이 있으면 카메라 앞으로는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카메라를 딱 넘어서 했는데 빛의 속도로 오더니 마이크를 확 뺏어서 내 귀에 도청장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가려면 또 얼마나 놀라셨다. 뉴스 도중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와 생패를 부렸습니다만 별 건설 시기를 보면 1단계로 3호선 연장과 5호, 7호선 신설은 그 이제 제지가 안 되니까 스태프들이 이제 뛰어와서 이렇게 그렇게 제압을 하기 못 제압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겁이 원래 많고 무서운 영화도 못 보고 그러는데 제가 카메라만 앞에 서면 안 떨리는 거예요.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다니 하고 다시 그냥 바로 했죠. 진짜. 그냥 관망하시듯이. 아니 이런 아니, 해괴망측한 그러니까 정리가 일이 잘 있다니. 됐으니까 어쨌든. 이제 제압을 해서 나가셨고 이제 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뉴스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현재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서울올림픽 행사에 참가하는 그래서 뉴스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뉴스 전달자가 뉴스 메이커가 된 거죠. 그렇지. 그게 뉴스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방송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 사고로 지금도 회자되죠. 진짜 큰일이 안 일어나길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굉장히 사실 그 이렇게 뉴스 센터에 들어가는 게 쉬웠어요. 아무나 막 쑥쑥 들어가고 또 중간에 물도 가져러 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철옹성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방송 하는데 이 카드를 안 갖고 와서 다시 뛰어가서 다시 갖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옛날에 그 저기 그 SBS에서 그 인기가 할 때 누가 와가지고 이훈이가 그때 이훈이가 이게 좋으니까 맞아. 제압했어. 제압해가지고 한때 그걸로 이훈이가 화제가 됐었어요. 네, 12월 첫째 주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TV가요 이슈. 네, 죄송합니다.
너무 국성 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MBC의 시추세입니다. 백지연 씨가. 시추세. 예. MBC 뉴스는 백지연 투입 전과 후로 나뉜다고요. 아,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어디 할 때 이제 제가 여성 앵커가 되니까 보통은 남성 앵커가 고정이고 여성 앵커가 맞아요. 바뀌는데 제가 고정이고 이제 남성 앵커가 이제 바뀌는데 계속 남성 앵커가 주요 뉴스하고 여성 앵커는 끄트머리에 조금 하다 말고 이제 이런 식의 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거는 옳지 않다. 같이 진행하는 앵커인데. 그래서 이제 자꾸 주장을 했죠. 오히려 후임 앵커보다 제가 경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왜 여성 앵커는 이렇게 끄트머리 뉴스만 하느냐. 공색상의 이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난 열심히 하는 전문 직업인데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그재그가 맞아요, 당연한 맞아요. 것 예, 같은데 예. 이제 그 누군가는 앞에 서서 큰 소리 내고 주장하고 벽을 깨고 천정을 높이고 막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해외 취재를 나가면 그때는 해외 여행 그렇게 많지 않은 세대니까 해외 취재를 서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성 앵커만 나가고 여성 앵커는 항상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왜 그러냐. 제가 뭐 워싱턴 걸프전 났을 때도 워싱턴에 특파되고 뭐 유엔 가입할 때 뉴욕에 투입되고 그다음에 북경 아시안 게임 할 때는 북경에 제가 투입되고 해서 생방송으로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기록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죠. 그런 게 당연한 건데 이제 그 당시 우리 백지연 씨가 처음 이제 깨 나간 사람이 있는 거지. 사실은 이런 뉴스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사회에 당연한 일이 예전에 누군가가 깨트리고 나간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는 결혼하면 그만두는 시대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제가 임신 9개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요. 그때는 MBC 여의도였잖아요. 여의도 성모에 여의도 성모로 옮기고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생방송하다 뛰어간다 뭐 그런 해서 병원도 옮기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아나운서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저는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지만 바로 보도국으로 옮겨서 기자로 하면서 앵커를 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임신했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취재를 하고 저녁에는 생방송 9시 뉴스라 해서 14시간 근무를 했더니 이제 임신 중독증처럼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어떤 것도 안 맞는 거예요. 남자 신발도 안 맞게 부었어요. 그래서 그 슬리퍼를 신고 9시 뉴스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했죠. 태교를 뉴스로. 맞아요. 저희 아들은 뉴스가 태교여서 좀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백지연 씨가 명품 브랜드의 간판으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하네요. 엠버서더. 그 기사 잘 어울리시네 진짜. 그 브랜드를 평소에 뭐 이렇게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 아니시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코리아 사장이 제 인터뷰를 보다가 저 여성의 직업은 뭐야? 이러고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 여성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이제 그렇게 됐다가 그 사람이 아시아 태평양 사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래서 또 그게 프랑스 본사로 간 거죠. 그래서 프랑스 본사 사장의 초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그냥 프랑스로 초대를 받았더니 비행기 문이 열리면서부터 의전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통 볼 법한 의전은 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제 미팅을 하러 갔죠. 그래갖고 이제 딱 앉아서 좌정하고 막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쉴 새 없이. 그러더니 20분이던 게 1시간이 훌쩍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계속해서 비서가 들어와서 다음 미팅 있습니다. 다음 미팅 있습니다 하는데도 계속 미팅이 계속됐죠. 그러다가 한 1시간도 넘었는데 계속 미팅하고 있는데 비서가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 사장님 지금 안나 윈투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영화의 그 보고 편집장. 편집장이니까 또. 그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워낙 막강한 파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약을 해서 계약이 성사돼서 몇 년 또 이렇게 한 4년 활동하셨어요? 했어요. 어우, 오래 하셨네. 그럼 그 아주 원 없이 받으셨겠네? 네. 아주 원 없이 받으셨겠어. 아유. 그 재밌는 얘기가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에서 정말 많이 준비를 했어요 스케줄을.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만찬을 베르사유 유궁에서 하는데 시드니 톨리다노 사장 그 옆에 라프 시먼스라고 유명한 디자이너잖아요. 라프 시먼스하고 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얇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춥다 그랬더니 사장이 직원을 이렇게 부르더니 쇼를 구해와. 쇼를. 근데 갑자기 어디서 쇼를 구해? 우린 베르사유 궁에 외곽에 앉아 있는데 근데 그걸 누가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디자인실에 가서 그 캐시미어를 가위로 코트 한 벌 갖고 와서 이렇게. 춥다는 한마디에. 근데 제가 이제까지는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해도 여기 와서 다 줄줄이 하죠. 그러니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지금 갖고 계세요, 그 쇼를.
집에 있어요. 왜냐면 끝나고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저희. 갑자기 이제 안 추워지면 안 돼. 그지? 계속 추워. 나 추워. 자, 백지연 씨가 제아에서는 킹메이커로도 활약을 하셨어요. MBC를 딱 그만뒀더니 뭐 여러 가지 제의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그 컨설팅 펌에서 제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의를 받고 거절을 하면서 컨설팅 사무실을 차렸어요. 사무실 제 차렸구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컨설팅 펌이 이제 세계적 3대 컨설팅 펌이 있잖아요. 그 컨설팅 펌에서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하는 거예요. 거기 컨설턴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한테 그렇겠죠. 의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정치 캠프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절대 정치하지 않는다. 완전 비즈니스. 오직 이건 비즈니스. 그래서 이 비밀 유지 조항 사인 다 하고 정말 여러 명 했어요. 여러 명 했고 누군지 밝힐 수는 절대 없는데 중요한 건 또 오해하실까 봐 보수, 진보, 좌우 이렇게 하는데 저 그렇게 안 하고요. 이쪽 저쪽이라고 얘기할게요. 이쪽 저쪽도 한 명씩 했어요. 너무 궁금하네. 할 수 없지만 정말 공교롭게도 이쪽에서도 한 번, 저쪽에서도 한 번.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되셨네. 예.